가지라는 채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마음에 남는 것은 매끈하게 빛나는 보랏빛 껍질일 거예요. 이 보랏빛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색감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건강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색깔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는데 이는 가지가 세상에 내보내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지요. 안토시아닌은 식물들이 스스로를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내는 색소인데 이 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도 마치 작은 보호막을 두른 듯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늘 크고 작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햇빛, 스트레스, 음식 속의 잔여물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몸속에서 미세한 불꽃처럼 산화작용을 일으키죠. 이런 작은 불꽃이 쌓이면 세포는 점차 약해지고 몸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가지 속 안토시아닌은 마치 잔잔한 빗줄기처럼 그 불꽃을 부드럽게 꺼뜨려 주어 몸이 균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꾸준히 먹으면 피로가 덜 쌓이고 몸이 가볍게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가지의 보랏빛은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라색은 흔하지 않은 빛깔이에요. 꽃이나 열매 중에서도 일부만이 이 색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보라색을 귀하고 특별한 기운이 깃든 색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여름이 깊어갈 무렵 밭에서 막 따온 가지를 상에 올리며 이 고운 색이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가지는 속을 식혀주는 힘이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 몸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줍니다. 햇살에 지쳐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달아오를 때 가지를 먹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게다가 가지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속이 바싹 마르고 쉽게 짜증이 날 때 차갑게 데쳐낸 가지 무침 한 접시만 곁들여도 입안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주는 보호의 힘과 수분이 지닌 청량함이 어우러져 가지는 여름철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지의 보라색이 단순히 껍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 속 색소는 조리 과정에서도 서서히 풀려나와 우리 몸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부드러운 속살만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껍질이야말로 가지가 지닌 힘의 원천이니 가능하다면 껍질을 함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질긴 식감이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구워내거나 찌면 훨씬 부드럽게 변해 거슬리지 않지요.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이 쉽게 피로해질 때 보랏빛 채소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가지 역시 그 대표적인 예지요. 눈 속의 작은 세포들이 맑게 유지되도록 돕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자주 건조하거나 피곤한 분들에게도 가지는 은근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 속에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몸에 쌓인 불필요한 것들이 원활하게 배출되면 안토시아닌이 지켜주는 보호작용과 더해져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활력을 조금씩 키워주지요. 이렇듯 가지의 보랏빛은 단순한 색깔을 넘어선 자연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안에 담긴 성분은 몸을 보호해줍니다. 보라색이라는 흔치 않은 색이 주는 신비감은 우리의 기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실제로도 몸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 한 조각 속에 담긴 작은 색소가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식탁 위의 가지가 새삼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가지의 은근한 매력은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가지는 향이 강하거나 맛이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어서 다른 식재료와 만나면 그들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품어 안아줍니다. 마치 성격이 차분한 친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듯 가지는 다양한 재료와 조화를 이루며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짝꿍은 토마토입니다. 붉은 빛을 띤 토마토와 보랏빛 가지가 나란히 놓이면 색깔부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맛에서도 이 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가지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은 토마토의 새콤달콤함과 만나 훨씬 더 살아납니다. 토마토 속의 산뜻한 신맛은 가지가 가진 약간의 기름기를 정리해주고 가지의 촉촉한 식감은
토마토의 신선한 맛을 한층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상큼하면서도 편안한 맛이 되어 여름철 식탁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입맛을 돋우게 됩니다. 여기에 마늘을 곁들이면 이야기는 한층 풍성해집니다. 마늘은 강렬한 향과 은근한 매운맛으로 음식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가지의 은은한 맛과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배가시킵니다. 가지 볶음에 다진 마늘을 조금만 넣어도 향이 훨씬 깊어지고 기름에 볶을 때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입맛을 자극하지요. 마늘의 따뜻한 성질은 가지의 차가운 성질과 균형을 맞추어 몸에도 잘 어울립니다. 차분한 가지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늘의 힘, 이 조합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양파 역시 가지와 잘 어울리는 동반자입니다. 가지의 촉촉함에 양파의 달큰한 맛이 스며들면 부드럽고 따뜻한 풍미가 완성됩니다. 특히 가지를 얇게 썰어 양파와 함께 볶으면 양파가 익으며 내는 달큰한 즙이 가지 속으로 스며들어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소금 간만 가볍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허브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지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향긋한 허브는 가지와 함께할 때 지중해의 풍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운 가지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바질 잎을 올려 먹어보면 은은한 가지의 맛이 향긋하게 살아나면서 이국적인 기운이 전해집니다.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를 넣어 오븐에 천천히 구워내면 가지가 마치 향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허브의 기운을 가득 담아내지요. 또 의외로 잘 어울리는 재료가 된장과 간장 같은 발효 조미료입니다. 가지의 은근한 맛은 발효된 장류와 만나면 깊이를 더합니다. 특히 된장찌개에 가지를 넣으면 국물이 한층 구수해지고 가지 자체도 된장의 풍미를 흡수해 부드럽게 변합니다. 간장으로 무쳐낸 가지 무침 역시 발효의 감칠맛과 잘 어울려 담백하면서도 중후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가지와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한 향을 가진 일부 향신료들은 가지의 섬세한 맛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기름진 재료와 만나면 가지가 기름을 과하게 흡수해 느끼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지는 기름의 양을 조절하면서 다른 재료의 맛을 은근히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가지는 토마토의 상큼함, 마늘과 양파의 구수함, 허브의 향긋함, 발효 장류의 깊은 맛까지 두루 어울리며 색다른 조합을 보여줍니다. 차분한 성격 덕분에 어느 자리에서든 조화를 이루는 가지는 마치 식탁 위의 중재자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연으로서 다른 맛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지요. 결국 가지와 어울리는 재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의 조합을 넘어선 교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지가 보여주는 차분함과 포용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가지와 여러 재료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맛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지를 처음 요리해본 분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이 채소가 기름을 얼마나 잘 머금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가지는 속살이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구멍이 많아 조금의 기름만 닿아도 금세 빨아들이듯 흡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름기가 많지 않은데 막상 먹어보면 묵직하고 느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요리할 때는 이 성질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머금게 되면 본래 가진 담백함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기름 맛이 앞서버리면 가지 특유의 은은한 향과 촉촉한 식감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맛뿐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 가지는 놀라울 만큼 풍성한 맛을 내는 재료로 변합니다. 기름을 적절히 흡수해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내는 것은 가지만의 매력입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기름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가지를 기름에 바로 볶거나 튀기기보다는 먼저 살짝 손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두면 가지 속에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기름 흡수가 줄어듭니다. 혹은 가지를 미리 살짝 구워내거나 데쳐서 기름이 들어갈 빈틈을 줄여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은 겉에만 은은히 배어들고 속살은 여전히 부드럽고 담백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가지를 얇게 썰면 기름이 더 빨리 스며들고 두툼하게 썰면 겉은 기름을 머금더라도 속은 촉촉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따라 두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맛의 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볶음 요리에는 얇게 썰어 간단히 조리하고 구이나 오븐 요리에는 두툼하게 썰어 속살의 촉촉함을 살려내면 좋습니다. 가지와 기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튀김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지를 튀김옷에 입혀 기름에 가볍게 튀겨내는 덴푸라가 인기인데, 옷을 입히는 이유는 가지가 직접 기름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튀김옷 속에서 가지는 부드럽게 익고 겉은 바삭하게 마무리되어 속과 겉이 대조적인 맛을 내지요. 이는 가지의 단점을 지혜롭게 이용한 조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는 기름과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열에도 섬세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부드러움을 넘어 흐물흐물하게 변해버리고 식감이 무너져버리죠. 가지는 적당히 익혔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살짝 구워 속살이 촉촉하게 살아있을 때, 혹은 김이 오르는 찜기에서 잠시만 쪄냈을 때 가지는 입안에서 은근한 단맛과 고소함을 내며 부드럽게 퍼집니다. 그래서 가지 요리를 할 때는 늘 조금 덜 익힌 듯 할 때 불을 끄자는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지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껍질을 벗겨버리면 기름 흡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껍질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서 기름이 속으로 과도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다만 껍질이 질기게 느껴질 때는 길게 줄무늬를 내듯 벗겨내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너무 많아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기름 흡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지를 다루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산화입니다. 가지를 자른 단면은 금세 색이 갈변하기 시작하지요. 이는 공기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썰어둔 가지를 잠시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두면 색이 훨씬 안정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은 가지 속의 쓴맛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체질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피하기보다는 따뜻한 양념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생강, 마늘, 고추처럼 열을 지닌 재료들이 가지의 차가움을 덜어주어 속이 편안해집니다. 즉 가지와 기름만이 아니라 가지와 몸의 조화까지 살펴야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지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채소가 가진 성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스펀지처럼 머금는 특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용할지 고민하는 것이죠. 살짝 구워내어 은은히 기름향을 담거나 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거나 혹은 기름 대신 찜으로 담백함을 살리는 등 가지는 요리법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무쌍한 매력 속에서 우리는 가지와 더욱 친숙해지고 이 채소가 지닌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가지라는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생김새는 늘 같아 보여도 굽느냐 찌느냐 볶느냐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달라지고 거기에 곁들이는 양념이나 재료에 따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가지는 늘 다시 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채소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가지를 이용한 여러 요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구이입니다. 가지를 두툼하게 썰어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표면은 은근한 구수한 맛을 내고 속살은 촉촉하게 남아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집니다. 이때 간장과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만든 양념을 위에 살짝 얹어주면 구수함과 향긋함이 어우러져 밥 한 숟가락이 절로 떠집니다. 조금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된장이나 고추장을 살짝 발라 구워내도 좋습니다. 장의 깊은 맛이 가지 속에 스며들어 담백하면서도 묵직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찜 요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찜은 가지의 순한 성격을 가장 잘 살려주는 방법이에요. 가지를 결대로 찢어 찜기에 넣고 김이 오른 후 잠시만 쪄내면 속살이 한층 더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여기에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면 여름철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으니 부담이 없고 가지 본연의 담백함이 살아있어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다독여줍니다. 볶음 요리는 가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추장이나 간장 양념과 함께 볶아내면 진한 감칠맛이 배어나와 밥 반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양파, 당근, 피망 같은 채소들을 함께 넣어 볶으면 색깔도 화려해지고 식감도 다채로워지지요.
여기에 고기를 조금 넣으면 든든한 반찬으로 변신합니다. 돼지고기와 가지는 궁합이 잘 맞아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을 가지가 은근히 받아들이고 가지의 담백함은 고기의 느끼함을 덜어줍니다. 조금 더 특별한 요리를 원한다면 라타투이 같은 서양식 가지 요리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얇게 썬 가지와 토마토, 주키니, 호박을 원형으로 차곡차곡 쌓아 오븐에 구워내는 이 요리는 보는 즐거움이 크고 향긋한 허브와 올리브 오일이 어우러져 상쾌한 맛을 냅니다. 가지는 기름을 머금으면서도 허브의 향을 잘 담아내기 때문에 라타투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요리를 먹다 보면 마치 한여름 지중해의 햇살과 바람이 식탁 위에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또 다른 즐거움은 가지 튀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튀김옷을 입히면 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삭한 겉과 부드러운 속이 대조를 이루어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지요. 일본식 덴푸라로 만들면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가지를 빵가루에 묻혀 튀겨낸 후 치즈와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파르미지아나라는 요리로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 요리는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일품이라 가지가 이렇게까지 풍성한 맛을 낼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만듭니다. 국물 요리에서도 가지는 은근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의 구수함이 더해지고 가지 자체도 된장의 깊은 맛을 흡수해 촉촉하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맑은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가지는 국물 속에서 은근히 달큰한 맛을 내며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국에 어울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가지 김치입니다. 여름철에는 오이김치가 흔히 떠오르지만 가지로 담근 김치 역시 별미입니다. 살짝 찐 가지에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키면 은은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는데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 아삭한 김치와는 또 다른 부드러운 매력으로 밥상을 채워줍니다. 이렇듯 가지는 구이, 찜, 볶음, 튀김, 오븐 요리, 국물 요리, 심지어 김치까지 무궁무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담백하면서도 포용력이 큰 맛 덕분에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여름철 밥상에서 언제든 새로움을 선사하는 채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결국 가지 요리의 즐거움은 가지 본연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달려있습니다. 불을 오래 가하지 않고 기름을 과하지 않게 쓰며 다른 재료와 어울리도록 살짝만 손질해주면 가지는 스스로의 매력을 마음껏 펼칩니다.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가지가 가진 은근한 힘에 빠져들게 되고 그 속에서 계절의 풍요와 건강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지닌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고 열로 인해 답답해진 속을 풀어주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성질은 상황과 사람의 체질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즐길 때는 단순히 맛만 생각하기보다는 몸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지의 시원한 기운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더위가 심해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땀이 나면서 갈증이 심해질 때 가지는 속을 식히며 진정을 도와줍니다. 이런 때는 가지를 가볍게 데쳐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국물과 함께 먹으면 한결 차분해집니다. 또 열이 많아 늘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도 가지는 좋은 벗이 됩니다. 더운 계절뿐 아니라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속이 자주 달아오르는 사람에게도 가지의 성질은 몸을 부드럽게 다스려줍니다. 반대로 몸이 원래 차가운 사람에게는 가지의 성질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린 경우 가지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를 아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과 함께 조리하면 균형이 맞춰져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 마늘, 파 같은 따뜻한 향신 채소나 고춧가루, 후추 같은 매운맛을 지닌 양념은 가지의 차가움을 중화시켜줍니다. 가지 볶음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약간의 고춧가루를 더해 매콤하게 무치면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기름의 쓰임 역시 몸의 균형과 연결됩니다. 기름을 조금 써서 조리하면 가지의 차가운 기운이 완화되어 소화가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이 지나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해지고 무거워지므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만 두른 팬에서 가지를 구워내고 따뜻한 양념을 얹어 먹으면 맛과 체질의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보랏빛가지는 그저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 같지만 그 속에는 자연이 선물한 건강의 지혜와 계절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지켜주는 든든한 힘,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 빚어내는 조화,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끝없이 달라지는 매력까지. 가지는 늘 담백하면서도 은근히 깊은 맛으로 우리의 밥상을 채워줍니다. 물론 차가운 성질로 인해 때로는 조심이 필요하지만 따뜻한 양념과 어울려 균형을 찾으면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펴주는 든든한 벗이 되지요. 여름철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가지 한 조각을 음미하다 보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계절의 숨결을 담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식탁에 가지를 올린다면 그 은은한 맛 속에서 자연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